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정치권의 최대 화제는 단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대변인이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는 소식, 그리고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관련 소식입니다. 윤석열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아침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믿을 만한 게 못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였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검증은 필요하지만 내용 없이 회자되는 엑스파일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그리고 정치권에 대한 짜증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지금 언급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엑스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진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정치 공작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열람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열람할 계획도 없습니다. 사실 만약에 문제될 내용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유출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거나 별로 특기할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이런 해석도 나올 법한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상일 전 국회의원, 장경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은 혹시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 정치권에 계시니까 보셨습니까? 저는 엑스파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는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만한 대상의 의혹이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엑스파일이라고 떠도는 이야기가 실체가 무엇인지 아직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아직은 또 윤석열 총장이 전 총장이 지금 후보자 신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출마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후보 검증 국면이 되면 그때부터 아마 여러 가지 이 근거에 대해서, 의혹에 대한 근거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이 파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 같은 걸 봤다, 그러면 장경태 의원뿐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도 봤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일, 서로 공유하거나 그러진 않아서요. 저희도 다 일일이 다 제보를 통해서 각각 의원실마다 헌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공유한 적은 없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이 보셨다는 그 자료는 상당히 두껍습니까? 아니면은 좀 이렇게 수십 장 분량이긴 A4 용지로 수십 장 분량. 이상일 전 의원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만 엑스파일 존재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저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대선 때 종종 나오는 그런 엑스파일, 또 그 내용들, 과거의 것들이지만 영어를 붙여서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문건이죠, 문건. 네, 문건이죠. 예. 그런데 신빙성의 문제인데 정말 음해모략의 내용도 많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이 일부 확인된 사실과 적절히 결합이 돼서 마치 그럴듯하게 이제 포장이 돼서 소위 말해서 이제 유포가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상대편이 공격을 하는, 공격의 소재가 되고, 그걸 통해서 또 표심을 흐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작업이 벌써 시작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데, 글쎄 민주당의 우리 장 의원님 보셨다니까 어떤 경로로 그런 문건을 받게 되셨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예. 혹시 답변 주시겠습니까? 엑스파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자료들이 있고요. 아마 근데 예상컨대 그 내용이 아마 야권에서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될 정도로 여러 가지 저희가 만드는 양식이거나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만드신 자료인지 어쩐지 아마 차차 진실이 밝혀지겠죠. 예. 자, 그러면 이 윤석열 엑스파일이 좀 논란이 격화된 계기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매주 수요일에 또 출연하는 야권 성향의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SNS에 이 엑스파일을 봤는데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전 총장이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격화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또 장성철 소장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고 장 소장이 거기에 또 정면으로 맞서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장성철 소장과 조금 전에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장성철 소장, 조금 전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는 열람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장성철 소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준석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이 문건을 전달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전화가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장성철 소장의 전화 인터뷰 내용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그걸 가지고 공작을 하려고 했다면 기자들한테 흘린다든지 보도되게 했을 텐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이걸 페이스북에 올린 이유는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여권에서 공격할 소지가 많으니 준비를 잘해서 대비를 해라, 대응을 잘해라.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겁니다. 제가 사실은 토요일 날 페이스북에 제 의견을 올리기 전에 오전 10시쯤 같아요.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파일을 입수했는데 넘겨줄 터이니 당에서 좀 검토해보라 라고 이제 하는 마음에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오후에 국민의힘 현재의 최고위원과 통화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분이 뭐 나한테 주지 말아라. 내가 괜히 그거 받았다가는 내가 오해 사겠다. 주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했던 분들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비판적인 목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측과 뭐 대응을 하고 뭐 싸우고 제가 뭐 논란을 불러일으킬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개 평론가로서 제가 파일을 보고 나서 저의 판단과 생각을 올린 거지. 장성철 소장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 측에는 전달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SNS에 글을 올렸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도 기사를 봤을 텐데 자신에게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께서 어떤 문건을 봤는데 그 문건은 야권에서 작성된 것 같더라라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성철 소장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 문건은 이른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파일 이야기를 했는데 여권에서 작성된 것 같으냐 야권에서 작성한 것 같으냐 여기에 대한 대답도 장성철 소장이 했습니다. 저한테 전달해 준 분들 이 두 분이거든요. 예. 두 분 다 제가 뭐 오랫동안 친분 관계가 있었고 믿을 만한 분들이었고 그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분들도 믿을 만한 곳에서 구했다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저도 뭐 정치권에 있으면서 많은 문서를 봤지만 이것은 정리가 잘 돼 있는 문서였고 제가 두 가지 문서를 받았는데 하나의 문서에는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정치적인 판단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여권에서 작성된 것이다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면 될까요? 야권에서 윤석열 총장을 저격하기 위해서 저러한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문서는 분명히 대선 과정 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작성됐다? 이것은 그렇게 추측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이 뭐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자기가 왜 이 문건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느냐는 그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저 문건을 장성철 소장에게 전달해 준 사람은 그럼 여권이냐 야권이냐 이런 질문에는 오히려 정보 쪽이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장성철 소장 이야기 쭉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일단 우리 장경태 의원님과 관련해서 장경철 소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는 저는 만들 이유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여권에서 만들었을 거라고 장경태 소장도 보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 소장이 보고 있는데 우리 장경태 의원님은 문서의 형태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통상 엑스파일이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공조직에서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예. 되면.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통상 쓰는 그 문서의 형태와 다르다고 해서 이걸 야권에서 만들었다고 예단하실 이유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런 걸 만든다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집중 견제하고 의식하는 쪽은 지금의 여권이기 때문에 여권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고 장경태 소장의 판단과 관련해서 저는 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장성철 소장이요. 예, 예. 장성철 예, 소장. 예, 지금 자꾸 장경태 의원 이야기를 하셔서 앞에서 장경태 의원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예. 이 장성철 소장 판단과 관련해서 우리 장 소장이 과거에 많은 문건을 봤겠지만 그 문건에 적힌 내용을 본인이 일일이 다 확인하고 이거는 사실이다 아니다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걸 보고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이 이 정도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어렵겠다. 이런 판단에 이르렀고 그 판단을 이제 본인의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 네.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거야 자유지만 그 판단에 이르는 건 굉장히 저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 문건이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 문건의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어떤 거는 지금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미리 예단을 해서 이분은 어렵겠다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경솔한 생각이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일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논란이 격화한 하나의 계기는 야권 성향인 장성철 소장의 SNS 글이 어떤 그 논란을 증폭시켰다라고 하는 성격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당에서는 뭐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고 또 그럴 사안도 아니다. 지켜본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증폭되는 거니까 여당으로서는 그냥 지켜보겠다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말이죠. 뭐 아직은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민간인 신분이시기 때문에 뭐 저희가 후보 검증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야권 후보이기 때문에 여권에서 이런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이상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여러 가지 이번 이 이명박 대통령 수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많은 의혹들 2007년 당시 이명박 박근혜 후보 간의 이 공방전에서 나왔던 의혹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부분 그런 것들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고요. 사실 저희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거나 사실 그런 의혹을 조사할 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 당 내부에 또 지인 관계나 잘 아시는 서로 간의 어떤 상황을 잘 공유하고 있는 분들 통해서 나오는 제보와 의혹들이 대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는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 출신 아니겠습니까? 야권에서 잔뼈가 굵은 보좌진 출신입니다. 심지어 뭐 공무원연금까지 받는다고 지인들에게 말하는 예. 걸로 유명한데요. 어찌됐건 그만큼 이 국민의힘에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또 주요 보직을 가졌던 책임 있는 정치인을 모셨던 출신으로서 아마도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뭐 대부분 뭐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서 더 잘 만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엑스파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믿을만 하겠느냐. 있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 그렇게 여권이 윤 전 총장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쓰지 않았겠느냐. 그때 안 썼는데 이제 와서 이런 문건이 존재한다는 거 믿을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시에 여권에서 뭔가 정치 공작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렇죠? 장경태 의원 말씀하신 거 보면 지난 2007년에 한나라당 경선 때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경쟁해야 할 어느 누군가가 만들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는 일단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민주당으로서는 이건 악재는 아니란 말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 또 유권자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거겠죠. 네. 뭐 선거 때면은 이런 일은 늘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유권자들께서 이 내용이 아마 조금씩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된다. 냉철하게 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직후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하신 직후라고 보긴 뭐 하지만 그 이후에 이런
엑스파일들이 또 나타나고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 저는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는 건 선언만 안 했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지지율이 가장 높은 분이고 또 1대1 대결에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들을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근데 이 문건의 존재를 만약에 수사 의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할 필요도 저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공개는 하지 않고 또 전달해 준 분들에 대한 신원을 밝히지 않아서 경로를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커진다면 경로를 확인해서 앞으로 엑스파일이 이런 것들이 계속 난무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런 정치 공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정정당당한 대선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거를 한번 규명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엑스파일이 누군가는 제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개가 돼야 하는데 뭐 장성철 소장도 일단 자신만 갖고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참 공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의 그 윤석열 파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야당에서는 오히려 여당의 정치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나서는 것 같아요. 쌓아두고 있다고 하셨지 준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대통령 후보 정도 되면요, 특히 여러 가지 제보가 쏟아집니다. 뭐 사실 국회의원 후보만 돼도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서나 여러 가지 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에 그 의혹이 정당으로 제보가 되곤 하는데요.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이 어찌됐건 야권 지지 1위의 후보로 지금 뭐 지지율 조사가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은 또 당연히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제기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쟁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좀 활용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뭐 열람하거나 공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뭐 표현하시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자료를 폐기하지 않는 이상 뭐 쌓아두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고요. 앞으로 출마 선언을 막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서 본격적인 후보가 되시면 그때부터 저희가 후보 검증을 하겠지 아직은 뭐 민간인 신분이라 봅니다. 네. 이상일 전 의원은 뭐 기자로서 정치인으로서 대선 취재하거나 경험해 보셨죠? 네. 대선이라고 하는 선거,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대선이라는 선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네. 뭐 이른바 사활을 건 선거다, 뭐 싸움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긴 쪽이 모든 걸 다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쟁 같은 대선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해창 전 총재의 경우에 2002년의 경우에 그 김대엽 병풍 공작 사건 나중에 다 허위로 판명이 났지만 선거 기간 막판에 그걸 터트림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표심은 결정적으로 왜곡이 되고 큰 타격을 받아서 낙선을 했단 말이죠. 낙선하고 나서 그 공작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에 모든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저런 엑스파일을 만들어서 상대에 특히 앞서가는 상대에 타격을 주고자 하는 그 반대편의 유혹은 굉장히 크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이 나라 정치가 업그레이드 되기, 진보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엑스파일 이 존재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고발이 이루어지거나 했을 때 저는 저 수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느 쪽에서 어떤 의도로 만들어서 왜 그걸 유포하게 됐는지 이걸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또 내용대로 검증을 나중에 차차 받되 일단은 저런 파일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이런 환경은 좀 우리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변인이 갑자기 그만두고 전 조선일보 기자 그리고 엑스파일 논란이 격화하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33.9, 이재명 27.2, 이낙연 13, 정세균 4.7, 최재형 감사원장이 갑자기 또 올라왔네요. 4.5, 5등이 됐네요. 홍준표 4.3, 안철수 3.1, 심상정 1.8. 이 내용은 머니투데이 의뢰로 P&R 리서치에서
실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양자 대결도 같이 했죠. 한번 볼까요? 윤석열 48.3, 이재명 43.1, 5.2%포인트 격차인데 이게 지난번 조사보다는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아까 화면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33.9인데 말이죠. 지난번 조사보다 5.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 캠프 대변인이 갑자기 그만두고 이런 논란이 격화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법한데 장경태 의원에게는 이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름이 갑자기 대선 주자 지지율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야권에서 윤석열 대안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분명한 것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론조사 기관에게 연락을 해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될 테니 지지율 조사에 넣어달라라고 부탁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분명한 건. 다만 저희 여권에서는 현재 소위 빅3라고 하는 후보군이 공고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권 같은 경우는 지금 탑3, 소위 야권 지지율 탑3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이 아무도 없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각 후보, 야권의 지금 후보가 제대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좀 더 빈틈이 많은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김동연 부총리 등이 거론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들께서 과연 이 야권에 가서 야권의 후보로서 뛰실 의향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검찰 전 총장에 대해서도 사실 이 국가기관, 사정기관, 이 수사기관의 장을 하셨던 분이 퇴임 직후에 바로 대선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여론이 있습니다. 네. 만약 이게 이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검찰총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이 자신의 사정 권한을 활용하거나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장으로서는 좀 더 책임 있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민주당 정부 관점에서 보면 좀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겠어요.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야권의 대선 주자로 자꾸 거론되고 있는 이 상황도 이전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본인들의 의사가 더 예. 중요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하나 더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범야권 한번 볼까요? 범야권에 최재형 감사원장 이름이 범야권 주자 적합도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보다 조금은 더 많게 나왔네요. 물론 여론조사에서는 저 수치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긴 합니다만 5.7로 네 번째로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눈길을 끌고 있고 범여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는 또 새로운 얼굴이 한 명 등장을 했습니다. 하나, 둘, 세 번째네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등장을 했고 추미애 장관이 내일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하죠. 야권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여권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 정세균 전 총리는 좀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네. 3강을 다퉈야 하는데 자꾸 박용진 의원이나 추미애 전 장관에게 밀리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정세균 전 총리 입장이라면 그런 답답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경륜도 많고 준비도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 여론은 그다지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잘 개척을 해 나가셔야겠죠. 이 야권에서는 최재형 지금 감사원장의 행보를 주목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제가 지역 현장에서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는데 저희 당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기대를 거는 분들이 그렇습니까? 많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런 분들이 대선에 이제 만약에 뛰어든다면 어디로 갈 건가? 야권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는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현 정부와 다른 생각을 고위 소위 이제 관계자들이 내면서 이분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그 포용성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저분들이 결국은 야권의 나중에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이런 현상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지금 뼈아픈 성찰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이준석 대표 선출한 이후에 계속 변화의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걸 좀 메워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 물론 최종적으로 어디를 선택할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이러면서 대선 환경은 상당히 달라졌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네. 방금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국민의힘 소속 야권 지지 탑3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금 홍준표, 윤석열 총장, 그다음 전 총장 그리고 안철수 모두가 지금 국민의힘 소속은 아닙니다. 만약 달리 말해서 야권의 후보가 될 수는 있으나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국민의힘이 자꾸 이 버스 알아서 출발시키겠다고 하면 정말 이 승객의 어떤 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채 무작정 출발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윤석열 정치는 워낙 생물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원장 그리고 김동연 총리, 홍준표, 안철수 5명이 만약 창당을 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고민 좀 더 본인 스스로도 또 성찰하시는 또 그런 계기가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 예, 드리면 짧게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미미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힘과 그 대선 주자들이 반성할 일인데 지금 이제 장 의원이 말씀하신 가정은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가정이 성립된 그 순간에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말이죠. 조금 전에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혹시 이상일 전 의원 아세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예,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조정실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 합류했다. 네, 일부 언론에서는 친박으로 또 표현을 하는데 말이죠. 그분은 원래 전형적인 관료죠.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기재부 차관도 하시고 그 이후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도 일장을 하시고, 하셨어요. 예. 제가 그때 이제 상임위가 그쪽이어서 뵌 적도 있고 한데 관료로서는 굉장히 실력을 인정받은 분이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말기에 국무조정실장을 이제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는 깊은 인연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분이 그동안 관료로서 이렇게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이나 경륜, 능력들이 좀 평가를 받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 대변인을 맡았던 전직 조선일보 기자는 갑자기 그만뒀는데 전 국무조정실장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전 총장이 주도했던 국정농단 사건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된 상태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던 경제관료 이석준 전 실장을 영입했다. 이런 뉴스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두 분간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